자, 요 문제 다 풀어봤죠? 같이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뭐 지금 뭐 못 풀어도 되고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 이래서 풀 수 있었구나 뭐 그런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화칼슘 150g을 얻고자 할 때 반응물이 모두 소비된다고 가정하다. 그러면 CaCO3는 몇 g이 사용되었을까? 보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전에 요 화학 반응식, 요 화학 반응식을 먼저 주어줘야죠. 자, 그러면 CaCO3가 열을 가하면 CaO와 CO2 이렇게 패리가 된다고 했죠? 분해가 된다.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여기에 150g이 이거를 얻고자 할 때는 요게 얼만큼 필요할까? 요 말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기 뭐냐? 화학 반응식에서 이 화합물의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이 개수는 분자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몰수를 의미해요. 즉, 요 CaCO3와 CaO와 CO2는 분자수 비가 1대 1대 1이고 그리고 몰수의 비도 1몰 대 1몰 대 1몰이에요. 즉 1몰의 CaCO3가 분해가 되면 1몰의 CaO와 1몰의 CO2가 이렇게 분해가 된다, 생성이 된다 라고 요거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아이고, 내가 또 지웠네. CO3, CaO 플러스 CO2죠. 그렇죠? 여기에 150g이다. 자, CaO의 몰수와, 반응하는 몰수가 아니구나. 자, 이 150g이 몇 몰인지 계산을 하고, 그 몰수와 똑같이 CaCO3가 필요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150g의 CaO를 먼저 몰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요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몰수를 어떻게 바뀌죠? CaO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CaO의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주기율표에 다 있어요. 원자량. Ca의 원자량이 4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이 16이죠? 그럼 5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분자량이 56g CaO. 그 다음에 여기에 1몰이죠? 1몰 CaO죠? 약분하면 요게 CaO 몇 몰이죠? 2.67몰의 CaO죠. 자, 여기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 150g이 2.67몰의 CaO가 됐는데, 그러면, 요게 150g에 해당되는 몰수죠? 그러면, 1몰의 CaO를 생성하려고 하면, 1몰의 CaCO3가 필요한 거죠. 즉, 뭐냐? 1몰의 CaO가, 그죠? 얻으려고 하면 1몰의 CaCO3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이거를 약분해주면 요게 2.67몰의 CaCO3가 되는 거죠. 즉, 2.67몰의 CaCO3가 반응을 하게 되면 2.67몰의 CaO, 똑같은 몰수의 CaO가 생산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CaO, CO3가 몇 g이 사용됐는지를 계산해야죠. 즉 뭐냐? 2.67몰의 CaCO3. 자, 이 몰수에 뭘 곱해야 질량이 되죠? CaCO3의 분자량이죠? 자, CaCO3의 분자량은 어떻게 돼요? CA는 40,
탄소는 12, 산소는 16. 야,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거.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 돼요? 100 되나, 100? 100이죠, 100. 그러면, 요게, 자, 1몰의 CaCO3는, 자, 100g. 그렇죠? CaCO3죠?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267g이 되죠. CaCO3. 즉, 어떻게 되냐? CaO의 150g을 얻고자 할 때는 CaCO3 267g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문제를 낼게요. 여기서 CO2가 몇 몰 필요하고 몇 그램 생성될까?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뭐 시험 문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자, 이거 지금 한 거 지금 어서 빨리 정리해. 정리. 이거 그 요거를 지금 빨리 학생 노트에 빨리 정리하세요. 알겠죠? 한 2분 줄게요. 2분 알겠죠? 자, 그러면 8분, 9분, 9분까지 해서 얼른 정리하세요. 자, 다 정리했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거 풀이도 한번 쭉 보세요. 여기 틀린 거 알고 있죠? 이거 그 그람인 거? 자, 이제 자, 교재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용액에서의 이온들의 자, 농도 계산입니다. 봅시다. 자, 전해질의 용액을 포함하는 자, 문제를 다룰 때에는 용액 상태에서의 이온들의 농도를 알아야 하죠. 응? 그렇죠. 그래서 이온 농도들은 용질의 몰 농도로부터 쉽게 계산이 된다. 자, 어떻게 하나 좀 자, 봐요. 자,
CaCl2 0.1몰의 용액. 자, CaCl2 0.1몰의 용액. 용액에는 자, 만약에 용액 1리터에 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0.1몰이라는 거죠? 여기서 용질은 CaCl2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면 먼저 이 몰농도라는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에 공부했잖아. 그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몰농도가 뭐예요? 용액 1리터에 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어? 공부는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CaCl2 0.1몰 용액은 자, 만약에 이 용액이 자, 1리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용액 1리터에는 CaCl2 0.1몰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응?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용액 안에서는 이 CaCl2가 자, 이렇게 해리가 되죠? 그죠? 또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응? 알겠죠? 응? 이 CA는 자 칼슘은 자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서 CA2 플러스가 돼서 전자 두 개를 내놓잖아요. 왜 얘가 두 개를 내놓죠? 뭐 보면 알 수 있죠? 주기율표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몇 족이에요? 2족이잖아요. 그렇죠? 2족이니까 응? 전자 두 개를 이렇게 잃어버려서 CA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내놓은 이 전자 두 개를 자, 이 중성 염소 원자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게 의미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가 이게 일반화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화학이. 학생들 일반화학이 굉장히 중요해. 이것만 다 알면 전공 공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응? 지금 3학년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거 공부하면서 일반학도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이 환경공학이 지금 내가 좀 이렇게 다루는 것도 뭐 일반학도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일반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봐. 알겠죠? 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자, 용액 1리터에 CaCl2 0.1몰이 녹아서 Ca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두 분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방정식에 따라서 1몰에, 아이고, 여기 앞에는 개수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고 했죠? 1몰? 여긴 2몰이고, 그쵸? 그래서 CaCl2 1몰로부터, 자, Ca2 플러스가 1몰이 생성되고, 그리고 2몰에 Cl 마이너스가 생성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그쵸? 분자수 B 그쵸? 그 다음에 몰수 B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0.1몰의 CaCl2에서 0.1몰의 CA2 플러스 이온과 0.2몰의 Cl 마이너스 이온이 얻어지겠죠? 왜? 여기 지금 주어진 게 이게 0.1몰이잖아요. 0.1몰. 그렇죠? 그러면 여기 B가 같잖아. 0.1. 곱해봐. 0.1. 그러면 0.2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0.1 몰농도의 CaCl2에서 Ca2 플러스 농도는 0.1 몰농도고 Cl 마이너스 이온 농도는 0.2 몰농도다. 이것도 당연히 이해하겠죠? 왜냐? 이 용액 1리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학계의 동적평이에요. 말이 동적평이라는 게 좀 많이 어려운데, 평형이라는 게, 그쵸? 뭐,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평온하다, 평형. 뭔가 이렇게 뭐 잘 맞춰져 있다. 뭐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잖아요. 동적평이다. 뭐 그런 뜻인데,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동적 평형. 자, 반대 방향의 두 개의 과정이 같은 속도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 뭐냐? 액체와 증기의 평형. 자, 평형에서는 증발과 응축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자, 예를 들면 비커가 하나 있어. 그죠? 물이 이렇게 있어. 요거를 끓였어. 그러면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고 해요? 액체, 기체, 기화죠? 그리고 기체가 액체되는 거를 액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이 자, 여기 수증기가 되는 거를 증발이라고 하고 그리고 기체가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것을 응축이라고 하면 그렇죠? 요 이 시스템에서 요 이 물이 끓는 거가 동적 평형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물이 이렇게 증발되는 속도. 자, 물이 증발되는 속도와 그리고 이 물에부터 증발된 이 수증기, 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액체로 이렇게 응축되는 자, 속도가 같다 해서 여기에 이제 동적 평형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학 평형에서는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진행됨을 뜻한다. 즉 뭐냐? 자, A라는 물질이 자, 화학 반응을 통해서 B라는 물질이 돼요. 근데 요게 또 이 어떤 화학 반응이 자, 또 B에서 A로 갈 수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것을 자, 정반응이라고 하고 자, B에서 A로 가는 것을 역반응이라고 해요. 역반응. 자, A는 반응물, B는 생성물이에요. 즉, 화학 평형이라는 거는 A에서 B로 변환되는 화학 반응 속도와 그죠?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다시 전환되는 역반응의 화학 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를 화학 평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어떤 하나의 또 예를 들었네요. 자, 수용액 상태에서 초산이 뭐예요? 식초죠, 식초. 초산, 그죠? 초산의 산해리평형.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헬이 되는, 여기 밑에 화학식 있죠? 요게 초산인데, 물과 섞여서 이렇게 이 초산에 있는 H 플러스가 이쪽 물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옥소늄 이온이라고 하죠. 여기 대부분 H 플러스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산헬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초산의 산헬이 평형의 경우 초산 요거 HC 이게 CH3 시성식으로 바꾸면 CH3COOH입니다. 알겠죠? 시성식. 아까 시성식 배웠죠? 여기가 작용기 카르복실릭 액시드 카르복실릭 그룹이죠? 요거는 분자식이고. 알겠죠? 초산 HC2H3 요게 물의 정반응 속도와 하이드록시산 이거를 뭐 하이드록시산 이게 난 모르겠어요. 이게 옥소늄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청 하고 H3O 플러스와 자 초산 음이온 여기죠. 음이온이 반응해서 역반응과 같다. 그러니까 초산이 물과 반응해서 되는 반응을 이렇게 되는 이게 정반응 그리고 다시 초산 음이온이 자 옥소늄 이온과 반응해서 이렇게 된 역반응이다. 즉 여기 수용액 상태에서의 초산의 산해리 평행의 화학 평형일 때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 교재 내용을 조금 더 봅시다. 자, 물에 초산을 더하면 처음에는 빠르게 초산이 이온화된다. 빠르게. 요게 빠르게 이렇게 이온화된다. 이온화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H가 이 물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산 음이온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왜 H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산이죠. 산이 뭐예요? 산.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H 플러스를 이쪽으로 내놓는 물질. 그렇죠? 자, 물에 초산을 더하면 처음에는 빠르게 초산이 이온화되지만은 초산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온화 속도가 감소하여 점점 정반응의 속도는 느려진다. 봐요. 처음에는 이 초산의 농도가 높아. 농도가 있어 반응할 물질이. 근데 반응을 하게 되면 요 물질이 감소가 되고 요 물질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초산이 계속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정반응이 계속 늘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 초산 음이온과 억선륨 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농도가 증가하니까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게 역반응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역반응은 정반응의 속도와 같아질 때까지 진행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온 농도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초산이 감소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이온들이 증가하고, 그러면 또 이 이온들이 반응해서 이쪽 초산이 생기고, 즉, 요 역반응 속도와 정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반응이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다. 즉, 자, 겉으로 보기에는 요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가 않아. 변하지가 않아. 왜 변하지가 않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 좀 들어가서 보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농도가 이렇게 유지됐다. 즉 그게 화학 평형, 동적 평형 상태다. 자, 이제 좀 이해 갔죠? 자, 그래서 동적 평형이란 평형이 이루어진 후에도 정반응과 역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정반응과 역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나.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반응 속도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쪽에 이온의 농도, 이쪽에 이온의 농도가 변화가 없게 된다. 자, 요거를 평형이라고 표시되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학 평형, 동적 평형 상태. 자, 이제 무슨 상태인지 자, 알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평형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평형 상태에 있는 모든 화학 반응계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몰농도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 즉,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평형 법칙, 농도 사이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놨어요. D, E, F, G라는 어떤 화학물이 있고, 요게 이렇게 화학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하면 D, E, F, G 하고 각각 앞에 있는 개수는 자, 이렇게 소문자로 쓰거든요. 개수. 그래서 이런 화학 평형 방정식은 이렇게 정반응도, 역반응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학 평형 상태에서 그 반응물 농도의 비와 생성물 농도의 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평형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응이 평형 상태일 때는 요 반응 지수, 이 지수가 요 앞에 있는 개수와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균형 반응식에서는 개수는 평형 상태의 반응식의 지수와 같다. 응? 자, 그래서 이 관계식에서는 생성물의 몰농도는 분자에 쓰고, 응? 생성물은 분자에 쓰고, 반응물의 농도는 분모에 쓴다. 그래서 각 농도를 곱한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이 농도를 평형 농도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